이번 영상에서는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의 주인공 옥코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이름 옥코츠 유다, 생일 2001년 3월 7일, 1년 유급을 하고 주술고전에 전학을 와서 현재는 주술고전 2학년으로 이누마키 토게, 제인마키, 판다와 동급생입니다. 특기 네리케시 만들기. 네리케시는 반죽이 가능한 고무 같은 것으로 아이들의 놀이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꽤 퀄리티 높은 피규어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무친 양배추, 싫어하는 음식은 스테이크의 지방, 스트레스의 원인은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4명밖에 없는 특급 주술사 중 한 명이며 일본 3대 원령의 한 사람이자 초거물급 주술사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자손으로 고조 선생과는 먼 친척입니다. 하지만 옥코츠의 가게는 비주술사이고 격세 유전의 형태로 재능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 선생은 뭔가 멋있는 성을 생각하다 옥코츠로 지었다고 하며 후시구로가 유일하게 무조건 존경하는 선배이고 그 이유는 장난치거나 놀리지 않는 것과 말도 안 되게 강한 실력 때문이라고 하네요. 2016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급생 4명이 옥코츠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그들이 로커에 구겨 넣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옥코츠에게 씌인 특급 과주원령 리카가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주술계 상층부는 완전 응릭 사형 집행을 하기로 하고 절망한 옥코츠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옥코츠를 처리하기 위해 몇 명의 주술사가 파견되었지만 도리어 리카에게 전부 당하고 고조 선생에게 처리를 맡긴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GTG 고조 선생은 상층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옥코츠를 주술고전에서 맡기로 합니다. 자살하려고 했으나 리카가 방해해서 실패하고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옥코츠에게 고조 선생은 혼자는 외롭지 않냐며 너의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구할 수도 있으니 힘의 사용법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술고전에서 현 2학년들을 만나 주술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리카는 옥코츠의 초등학교 시절 친구입니다. 리카에게 생일 선물로 약혼 반지를 받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리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저주가 되어 옥코츠와 함께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 옥코츠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국가 규모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특급 원령이 되어 옥코츠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카라는 소녀는 불쌍하면서도 좀 무서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카가 5살 때 엄마가 원인 불명으로 급사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아빠와 함께 등산하러 갔는데 아빠는 그대로 실종, 생사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리카를 맡았는데 할머니는 자기 아들과 그 아내가 리카에게 살해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차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폐렴으로 입원해 있던 옥코츠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리카의 고독이 옥코츠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또 옥코츠에게 준 반지는 엄마의 결혼 반지였다고 합니다. 생전에는 옥코츠의 여동생에게 타산적으로 상냥하게 대했다고 하는데 아마 옥코츠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여동생에게 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령이 된 후에는 공격적으로 변해서 옥코츠가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싫어하는 것은 유타 이외의 인간, 특히 여성과 연상의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왠지 엄마와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며 싫어하는 음식은 할머니가 만든 가지조림인데 이유는 가지와 조림이 싫은 것보다 할머니가 싫어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옥코츠와 함께하는 것을 강하게 바란 리카가 옥코츠를 저주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리카의 죽음을 거부한 옥코츠가 리카에게 저주를 내려 특급 과주 원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역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자손인 만큼 태어날 때부터 주력이 많았고 무의식적으로 리카의 영혼을 주력으로 붙들어 둔 것입니다. 공식 팬북에는 리카 자신의 강한 바람도 작용한 일종의 버그 같은 속박이 발생, 변환 자재의 끝없는 주력을 가진 특급 과주 원령 리카가 옥코츠에게 씌인 형태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술사로서의 재능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실제로는 자신이 강화하고 있는 리카의 힘을 무서워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고 2학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마키에게 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키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실종된 아이들을 찾으러 가지만 다친 마키와 아이들을 보고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화가 난 마키가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리카를 불러내 마키와 아이들을 구하고 주술고전에서 리카의 저주를 풀겠다는 목적이 생깁니다. 리카의 422초의 완전 현현으로 상층부는 또 사형 얘기를 꺼내지만 고조는 그럴 경우 자신은 옥코츠에게 붙는다며 협박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훈련을 하거나 주령 퇴치를 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점점 성격도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주술사를 죽여 주술사만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토 스구루가 나타나 12월 24일 백귀 야행을 일으키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죠. 사실 이것은 양동작전으로 옥고츠를 죽이고 리카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옥고츠를 지키려고 하던 마키, 이누마키, 판다가 게토에게 당해 중상을 입자 화가 난 옥고츠는 이번에는 자신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게토와 싸웁니다. 게토가 소유한 특급 가상원령 개신 다마모노마에와 4461개의 저주를 하나로 뭉친 주레이 소우주츠, 고쿠노바, 우즈마키에 대항하기 위해 옥고츠는 자신을 산 제물로 주력의 제한을 해제하고 게토의 오른팔을 날려버릴 정도의 피해를 줘 철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여자나 농락하느냐는 게토의 말에 무례하긴 순애야 라고 맞받으며 순애남, 순애자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옥고츠는 도움을 받는 대신 리카와 같은 곳에 가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저주를 내린 본인이 주종 계약을 파기하고 저주를 받은 리카도 페널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모두 자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옥고츠는 괴로워하지만 리카는 함께한 6년간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다며 옆에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또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성불합니다. 시부야 사변이 끝나고 이타도리의 사형 집행인으로 등장한 옥고츠는 상상 이상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건물 옥상에서 다리 난간에 내려서기만 해도 주변이 무너져 내리거나 엄청난 위력으로 주위 공기마저 떨리고 50m를 3초에 뛰는 이타도리를 칼을 들고도 바짝 따라붙습니다. 주력량은 고조 선생보다 많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칼을 포함한 온몸에서 주력이 솟아올라 이타도리를 경악시킵니다. 파워 부족을 주력 강화로 보완해 모든 공격이 결정타가 되고 반대로 모든 데미지는 최소한으로 억누르는 특급 주술사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부야 사변이 일어나기 한 달쯤 전에 고조 선생은 옥고츠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1, 2학년을 맡긴다고 부탁하며 특히 이타도리는 한번 은닉 사형이 결정됐던 아이니 조심히 행동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옥고츠는 시부야 사변이 일어나자 바로 일본으로 돌아와 사형 집행인을 자처해 이타도리의 정보도 얻고 다른 주술사가 개입하는 것을 막습니다. 상층부도 바보는 아니어서 이타도리를 죽인다는 속박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일단 심장을 찔러 이타도리를 죽이고 동시에 반전 술식으로 치유해서 속박을 풀고 죽음을 위장합니다. 눈앞에서 나나미가 죽고 쿠기사키의 반쪽 얼굴이 날아가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고조 선생을 빼앗긴 데다 스쿠나가 대량 학살을 저질러 죄의식이 괴로워하는 이타도리에게 이렇게 듬직한 선배가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특급 과주 원령으로 불렸던 리카는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끝없는 주력 덩어리였습니다. 완전 현연한 리카가 폭주하면 도시 하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힘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옥고츠를 사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권 마지막에 리카는 성불하고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원작에서 다시 한번 리카라는 이름에 저주인지 원령인지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등장했는데요. 이미 성불한 리카를 다시 불러내서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떨까 싶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만난 주령에게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은 약간 쓰레기처럼 보여서 옥고츠가 그럴 일은 없겠죠. 일단 리카라는 표기가 한자에서 가타카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러 표기를 바꾼 것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말투나 모습, 옥고츠를 건드리면 저기를 드러내는 성질 등 저주 해제 전 리카와 비슷한 특징도 보입니다. 먼저 원령 같은 것을 꺼내 싸우는 것이 옥고츠 본래의 전투 스타일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식신을 꺼내는 후시그로의 10종 영법술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옥고츠는 태어날 때부터 막대한 주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옥고츠의 집안은 비주술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즉, 힘의 사용법을 몰라서 자신의 힘으로는 쓸 수 없었던 것이 리카의 죽음으로 힘이 발현되면서 마침 옥고츠와 함께 있는 것을 강하게 바란 리카의 존재와 섞여 특급 과주 원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카가 성불한 후에 힘을 잃어 특급에서 4급으로 등급이 하락했지만 그 후 자신의 수식을 마스터하고 리카 같은 존재가 없어도 자신의 힘만으로 원령을 꺼내게 되어 다시 특급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카를 모방해서 옥고츠의 주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주령이라는 설입니다. 하지만 특급 주술사 츠쿠모에 의하면 주술사에게서 주령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주술사는 주력 컨트롤이 가능해서 주력의 유출이 거의 없고 그 주력이 어딘가에 축적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주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까요? 비주술사 집안의 일반인, 그것도 어린이를 특급 과주 원령으로 변모시킨 오코츠라면 의도적으로 원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입니다. 세 번째는 오코츠의 칼에 담겨있던 리카의 저주로부터 만들어낸 주령이라는 설입니다. 고조의 말에 따르면 저주는 사물에 씌여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카의 저주를 칼에 담아 지배하는 것을 반복해서 언젠가는 전부 손에 넣고 두 사람 모두 자유의 몸이 되라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리카는 성불했지만 그 칼에 담겨있던 저주를 주령으로 변모시켰다는 것인데요. 영권에서 게토와 싸울 때 칼이 부러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부러지면 담아두었던 저주가 사라지는지 어떤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보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토의 주령을 처리하기 위해 이누마키가의 상전술식 주원을 사용합니다. 이누마키가의 주인이 그려진 확성기를 사용, 죽어라는 말로 다수의 주령을 한 번에 재령하는데요. 하위 주령이라고는 하나 주원 사용 후에 목에 데미지를 입는 장면이 없어서 술식 카피인데 원래 주원보다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에 데미지는 없었다고 해도 한 번 사용한 후에 확성기가 부서지며 주원이 컨트롤이 필요한 술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오코츠가 주원을 사용한 것은 이때뿐이었습니다. 켄자크라고 이름이 밝혀진 멜론빵은 이 조건 없는 술식 모방과 끝이 없는 주력은 리카의 영혼을 붙잡아 두기 위한 속박으로 성립된 것이며 오코츠는 고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술식 모방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술식은 본래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치트급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 술식을 처음 사용한 것은 게토에게 당한 현 2학년들을 치료할 때였습니다. 고조조차 죽기 직전까지 가서 겨우 터득한 반전술식을 주술을 배운 지 1년도 안 된 오코츠가 사용한 것도 놀라운데 남을 고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보면 오코츠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코츠가 가진 주력량을 생각해보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에이리보다 더 높은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후 3열 회유편에서 이타도리 앞에 나타난 오코츠가 이타도리의 심장을 찌른 후 반전 술식으로 바로 돌려놓으며 리카가 성불한 후에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조의 충고로 리카의 막대한 주력을 칼에 담아 지배하고 수중에 넣는 것을 목표로 칼을 사용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케에게 간단히 당할 정도였지만 백귀 야행에서는 게토의 유운을 상대로 호각으로 싸우고 그 후에는 이타도리를 상대로 압도하는 등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칼이 주력량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이타도리가 발로 차서 부러뜨리는 등 칼 자체는 평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주력량에 견디고 주력량을 그대로 공격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특급 주구를 장비하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그런 주구가 세상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영역전개를 하는 장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오코츠가 영역전개를 하지 못할 리가 없겠죠. 압도적인 주력량을 자랑하는 오코츠가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기대됩니다. 고조은은 3학년 하카리와 2학년 오코츠는 자신의 버금가는 주술사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앞으로의 세대는 특급 같은 척도로는 잴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외모는 얌전해 보이지만 체술이 뛰어난 게토와 이타도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전투 중에 즉석에서 대응하는 판단력과 적응력도 보여줍니다. 또한 평소 성격은 온화한데 친구를 모욕하거나 친구가 당해 화가 나면 각성하는 스타일로 표정도 바뀌고 말도 험해지는데요. 이 갭이 좋습니다. 오코츠는 문제아여서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흰색 교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4급으로 떨어진 후에는 잠시 검은색으로 바뀌었지만 특급으로 올라가면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팬북에 의하면 리카는 특급 과주 원령이던 때 자아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 멍하게 꿈속에서 오코츠를 보고 있는 감각이었다고 합니다. 또 오코츠가 본 것은 리카에게도 공유가 되어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주 해제 후에 여동생과는 평범하게 연락하고 있지만 부모님과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연권에서 오코츠의 말에 마키가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있고 판다가 무리하게 마키를 서포트하려고 해서 혼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개개 선생이 오코츠도 리카 이외의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마키와 이어졌으면 합니다. 전 주인공이 현 주인공과 손을 잡고 적에 맞서 싸우는 전개는 그 자체로도 이미 두근두근 하는데요. 이타도리가 다시 스쿠나에게 육체를 빼앗기면 주저 말고 죽여달라고 했고 오코츠도 이것을 받아들여 사력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도 아주 궁금합니다. 그 전에 올겨울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에서 이누마키와 꽁냥꽁냥 하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